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노화가 찾아오기 마련이죠. 고령화 시대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질병 후유 장애 발병률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요, 질병 후유 장애 담보를 왜 준비해둬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강의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특별히 H사 100세 멀티 CI 통합보험 표준체 직검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저희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보험도 상담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 드시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이 번호로 전화 연결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울 지역 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 문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편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종혜 전문가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질병 후유 장애 담보는 가져갈 수만 있으면 가장 크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김종혜 전문가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번, 3번 반복해도 부족하지 않은 질병 후유 장애 왜 중요할까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도대체 질병 후유 장애가 뭐길래, 여러분 도대체 질병 후유 장애가 뭐길래 TV에서 계속 판매 중단, 가입 금액 축소,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을 없애는 추세, 마감 임박, 딱 2곳만 남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왜 나오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시나요? 정답은 자연 노화 증상이 곧 질병 후유 장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무릎이 아프고 휴대폰을 어디다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등 이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발생이 되는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질병 후유 장애가 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후유 장애의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사고로 인한 게 32.7%가 되고요. 질병으로 인한 게 56.2%의 후천적인 질병 후유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해서 향후 노인성 질환이 더 늘어날 텐데요. 지금 현재 2005년도와 2014년도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무려 27% 이상의 질병 후유 장애의 대상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후유 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면 심각한 장애였을 때만 후유 장애를 보상받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장애 지급률 3에서 100% 정도까지 내 몸을 전체 100으로 봤을 때 3%만 장애가 왔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 중에서 어느 부위에 과연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을 할까요? 신체 부위 19곳과 장기 21개의 후유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눈, 코, 귀, 입, 외모, 손, 발, 다리, 팔다리 전부 다 하면 19개의 신체 부위가 되고요. 21개 장기는 심장, 폐, 간, 위, 갑상선, 난소, 난관, 전립선 등등 해서 29곳, 21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병 후유 장애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 있나요? 뇌와 바로 심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와 심장과
질병 후유 장애의 연관성과 이 두 가지 담보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대 질병에 대한 보장 범위를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가장 범위가 넓은 건 뇌혈관 질환, 뇌졸중, 뇌출혈 이렇게 해서 1, 2, 3 순서대로 적용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범위가 높은 뇌혈관 질환으로 넓게 보장을 받는 것과 두 번째 협심증을 포함한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가장 폭넓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와서 사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뇌심이 몇 분 안에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냐면 10분 안에 응급처치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하면 생존율이 50%가 되지만 6분이 지나가면 생존율 20%로 떨어지고요. 10분이 지나면 심정지가 바로 온다라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뇌졸중이 아니고 뇌출혈이 아닌 뇌혈관과 심근경색이 아닌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수술을 했을 경우에 2,530만 원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이번에 질병 후유 장애가 새로 조금 바뀌면서 좀 좋아진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귀 이명증으로 인해서 평형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도 그전에는 후유 장애가 해당되지 않았었는데 10% 이제 후유 장애 지급률을 이제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흉복부 장기 및 비뇨 생식기도 심장 일식을 했을 경우 75%에서 100% 후유 장애 지급률로 변경이 된 부분, 그리고 위나 췌장 등 전절제를 했을 경우에 50% 후유 장애가 있었는데 지금은 위를 50%만 절제를 하더라도 30%의 후유장애가 지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항문도 20에서 30, 그리고 폐에 관련된 장애도 신설된 것들이 15% 등등 이렇게 그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신설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애 분류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연 노화적으로 발생되는 질병 후유 장애가 언제 어떤 경우에 얼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60세가 되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허리가 아프고 눈과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으면 10% 장애로 150만 원의 이제 장애급여금이 지급이 돼요. 원래는 이제 10%니까 이게 3천만 원 정도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300만 원이 나가야 되지만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의 원인이 50%는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절반 정도가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5세가 되니까 비뇨 생식기 암으로 인해서 전절제를 했을 경우 50% 장애가 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72세 뇌경색 후유증을 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중풍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30%에서 900만 원의 후유장애 급여금이 나가고요. 75세가 되니까 오락가락 치매가 또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1,200만 원. 78세가 되니까 다리가 안 좋아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보니까 한쪽 다리에 600만 원씩 양쪽 다리 1,200만 원이 지급이 돼요. 79세가 돼서 신부전으로 인한 투석을 하니까 75% 장애가 와서 2,250만 원. 어느 한 부분에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전부 다 계속 반복적으로 보상이 지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담보를 가입을 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과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한 담보를 다 가져갈 수 있을지 제가 준비해 보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 글씨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뇌혈관 질환 수술비가 1,200만 원, 뇌혈관 진단비 1,000만 원, 뇌졸중 1,000만 원,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도 마찬가지로 해서 3,200만 원에 수술비까지 합하니까 3,530만 원에 각각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의 3천만 원 가입과 34대 질병 수술비를 300에서 30만 원 이렇게 이제 꼭 필요한 정말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뇌와 심장과 질병 후유장애를 같이 보상을 했을 때 과연 보험료는 얼마나 될까요? 20세 39,258원에서 40세 57,927원.
굉장히 저렴하죠. 50세는 질병후유장애를 2천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에 49,241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최저보험료라는 것이 있어서 최저보험료 3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만 원까지 생각보다는 보장 대비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 표를 보시면서 아마 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 다른 부위 그리고 다른 사고지만 합산해서 반복적으로 추가적으로 무한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이 질병후유장애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질병후유장애가 뭐길래? 라고 의문을 자꾸 가지시는데 그거에 대한 정답은 자연 노화적으로 발생되는 질병후유장애가 정답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이가 들면서 신체 여기저기가 망가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게 바로 질병후유장애 담보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오늘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질병후유장애 담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 드신 분들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전문가와 상담 받으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강의 내용 정리하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꼼꼼히 짚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 다양한 내용과 그 혜택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보험 증권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네. 어떤 증권 분석해볼까요? 네, 너무 많이 봤었던 그런 CI 보험 관련된 건데요. 네. 그 내용보다는 조금 돈이 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네. 우선 그 앵커님은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병원에 이렇게 막 갈 일이 있다. 이럴 때 보험 제대로 돼 있나 이런 생각 하기 마련이시죠? 맞아요. 제가 작년이었나? 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가기 전에 네. 어디가 좀 아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 담보를 좀 보장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건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할 것 같고요. 네. 저도 그러거든요. 이게 매일 들여다보면서도 정작 내 거를 자세히 잘 못 보는데 네. 막상 저도 건강검진을 하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나올 수 있는 거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잘 챙겨두시면 내가 병원에 갔을 때 아니면은 평소에 조금 도움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팁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쭉 써있고 표준체라는 말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이세요? 예. 표준체가
느낌상으로는 그렇죠. 그냥 뭐 별 이상 없이 그냥 정상적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할인이라는 제도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종신보험이나 CI보험처럼 사망보험금을 기준으로 혹은 어떤 보험들은요, 조건에 충족만 하면 매월 내는 보험료 중에서 많게는 10,000원 이상, 작게는 1,2,000원까지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2012년에 가입을 하셔서 여태까지 6년 정도 보험료를 내셨잖아요. 그런데 여성분이시고 혈압도 정상이시고 흡연도 하지 않고 BMI 수치도 정상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내는 보험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냥 가입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보험료만 자동이체로 내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거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깎아주지는 않거든요. 병원에 가는 것도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보험료 깎아주는 것도 신청을 하셔야 하는데요. 이 표준체를 신청을 했을 때 대체 얼마나 깎아주는 효과가 있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네. 182,990원을 매월 내고 계신데요. 5.3%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9,698원이면 거의 10,000원 정도 되는 돈이잖아요. 그러면은 20만 원도 안 되는 이런 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한 달에 10,000원씩 깎아준다고 하면 이런 수익률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셔가지고 신청도 안 한 상태로 아직까지도 182,990원을 계속 내고 계시더라고요. 김경화 전문가님, 네. 건강체 할인이라는 게 모든 보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보험은 아니고요. 네. 대표적으로 쉽게 이해하시기는 종신보험, CI보험 같은 이런 네. 보험은 뭐 한 90% 이상이 다 할인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일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뭐 운전자 보험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충족할 때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상세하게 봐야 되지만 지금처럼 종신보험, CI보험 이런 분들은요. 예. 할인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14년, 16년을 계속 동일한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잖아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20년 동안 총 얼마를 할인을 받을 수 있나 계산을 해봤더니 예. 무려 232만 7,520원. 예. 230만 원 아나운서님 누가 거저 주나요? 땅 사도 10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예. 저희가 땅을 파고 막 뭘 해도 예. 거저받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액수가 아닌데요. 그냥 신청하셔서 검진 가볍게 통과를 하시면 232만 7천 원을 안 내도 되는데 이걸 왜 내고 계시는지 그렇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거는요. 내 권리인데 내가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서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계신 증권 중에서 할인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챙겨야 돼요. 그냥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232만 7천 원을 일단 찾고 두 번째 키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사망보험금도 있고, 재사망, 뭐,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는데요, 정기, 가로 10 하고, 옆에는 5천만 원인데, 다른 거는 뭐 80세다 3년이나 이런데, 얘만 10년 동안 돈을 내고 10년 동안 보장을 받는 이런 형태인데요.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하면 어떤 보험금을 주는 건데 그게 10년 동안만 보장을 하고 10년 이후에는 없어진다. 그래서 정해진 기간까지만 보장하는 이렇게 해서 10년짜리 정기보험인데 제가 왜 이걸 꼭 각별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다가 빨간색을 칠해드렸냐면 네. 이분이 지금 40대 초반이시고요. 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는 30대 중반도 채 안 된 34살 정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러면 10년이라고 하면 35세에 가입하신 분은 45세까지 보장받기 위해서 이 정기특약을 지금 넣어놓은 상태거든요. 근데 정기특약은 어떨 때 많이 권유를 받고 또 하시냐면 자녀분들이 어려서 독립할 때까지는 어쨌든 사망보험금이 필요는 한데 종신보험으로 하려니까 보험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스텝 형태로 설계를 하실 때 하시는데 참 어정쩡한 게요. 45세가 되시면 아직도 이 대개 자녀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채 마치지 않았는데 이상한 시기에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기특약을 설계를 하시려면 최소한 둘째 자녀가 고등학교 졸업이라든가 아니면 대학 독립 뭐 이런 어떤 시기를 맞추셔야 되는데 이 가족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10년 납, 10년 만기 이렇게 설계를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할 때 뭐 조금 도움받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설계를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하시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몇 살이 되는지 이 연계, 나이를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한번 성립이 된 상태에는 얘를 더 늘리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설계를 받으실 때 신중하게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랑 잘 고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좋게는 설계를 하셨는데 약간 2% 부족한 이런 형태로 남겨져 있어서 최초의 생각은 좋았는데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기특약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3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료인데 이분이 처음 가입할 때는 35세에 가입을 해서 20년만 돈을 내면 이 보험 완전히 끝나고 나는 쭉 보장을 받겠다. 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데요. 3년 갱신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애들은 보장을 받고 싶은 나이가 70이면 70, 80이면 80까지 3년마다 계속해서 갱신이 되면서 보험료를 보장받고 싶은 그 나이까지 계속 내야 돼요. 그래서 오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일단 젊었을 때 가입하면요. 보험료 딱 내놓고 가만히 기다리면서 나중에는 보장만 받으려고 이렇게 일찍 가입하시는 건데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80세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놀라시는 거죠. 이거 20년 납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갱신이라고 써있는 애들은 걔네들만 계속해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페이지 보니까 수술 첫날부터 입원 얘네들도 옆에 갱신이라고 써있고 역시 보장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은 3년마다 계속 돈이 올라가고 있고요. 80세까지 계속 내야 된다는 것이 이 세 개가 딱 걸리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른 특약들은 갱신이 안 되니까 좋은 것들은 잘 가져가면 좋은데 가지고 있다가 20년 동안 돈을 다 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60세, 70세가 됐는데 이 세 개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다시 계속 내라. 이러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겠어요? 일찍 가입해가지고 이제 한가지게 보장만 받으려고 했더니 돈을 또 내라 그러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알고 유지를 하시면 좋은데 모르는 상태로 두시면 나중에 계획 없는 지출을 또 하셔야 되니까 예. 이런 거는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갱신 두 번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흔하게 보지 못했었던 것 같은데요. LTC 보장 요율 변동이라는 내용인데요. 롱텀 케어라고 해서 긴 기간 동안 누구한테 케어를 받는 이런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받는 이런 건데요. 일단 보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이 LTC 보장 요율인지 내용을 좀 알면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혹은 언제부터라도 이럴 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약관을 들여다봤습니다. 네. LTC는요. 첫 번째는 일상생활 장애 상태라는 거 하고 두 번째 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상생활을 내가 혼자 못할 때 이동을 못한다거나 목욕을 혼자 못하거나 용변을 못 가리거나 밥을 못 먹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기본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보다 제 눈에 더 들어왔던 거는 주계약 보장 개시일과 상이함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주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이 보험의 가장 중요한 보장이잖아요. 암보험은 가입하고 나서 90일이 지나야 보장된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 보험에서 LTC에 해당하는 것은 주계약과하고 상관없이 보장 개시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대체 주보험과 상관없이 언제부터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네.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90일이 지난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일상생활 장애 상태는 보험 계약을 한 이후에 90일이 지나면 될 것 같은데 두 번째에 해당하는 중증 치매는 내용을 쭉 보면은 글씨가 너무 많은데요. 그 글씨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연세가 40대 후반이나 50대 후반 이렇게 되셔서 이런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주 보장 내용은 바로 암은 90일 지나서 일상생활 장애 상태도 90일인데요. 여기 보시면 중증 치매는 내가 가입을 해서 2년이나 3년만 있다가 중증 치매 상태가 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관에는 5년이 지난 경우 포함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중에 어떤 것들은 만기가 유난히 60세나 70세 일찍 끝나는 이런 담보가 있고요. 어떤 담보는 계약을 했지만 5년이나 뭐 90일, 몇 년, 2년이 지나야 100%를 보장을 받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보장 자체가 5년이 지나야 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보험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는 이 보험 약관이 법률 용어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둘 수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약간 어려운 용어가 있다면 조금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말로 설명해드리면 조금 쉬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관이 다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약관을 찾아보셔서 어떤 게 내가 필요할 때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CI 보험의 다른 이미 설명 많이 들으셨던 부분 제외하고 조금 놓치기 쉬운 것들 좀 알았으면 좋겠던 이런 내용들 몇 가지만 오늘 짚어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을 통해서 저희 증권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증권만 보기에는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약관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두꺼운 약관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봐야 되는지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 전문가와 함께 보험, 증권 분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보험도 이렇게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보험 바로 알기 H사 100세 멀티 CI 통합보험 표준체에 관한 증권 분석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이제부터는 실시간 보험 상담 온 거 좀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저희가 최근에 그 시골에 계신 어머님 보험을 예. 좀 챙겨보려고 해서 챙겨보다 보니까, 예. 지금 고혈압이 있고, 나이는 69세이신데, 69세요. 네. 예. 그런데 고혈압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랑, 그리고 실손보험도 가입이 가능한지 좀 알고 싶어서요.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거죠? 네. 얼마나 되셨어요? 약 드신 지는? 한 10년가량 되신 10년 정도 것 같아요. 되셨고, 그러니까 네. 관리를 잘 하고 계신 상황이신 거죠? 네. 나이가 적지는 않으신데, 그래도 건강하신 편이신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실손 의료비 보험이 없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제작진께 보내주신 증권을 미리 받았는데요. 어머님 앞으로 보험이 3건 있으시네요. 맞으신가요? 네. 예, 보험료가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 NH농협생명에서 5년 만기 5년 납 이렇게 상품을 하나 가입하셨고 또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채움 스마트 상해보험 있으시고 이게 63만 원 정도 한 달에 납입이 되시더라고요. 맞으신가요? 네. 예. 그리고 NH농협 손해보험에서 재해보험 가입이 되셨는데 이거는 이제 완납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60만 원 가까운 돈을 납입을 이미 끝내셨고요. 저희 전문가께 어떻게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어떤 보험들인지 건강보험은 잘 가입이 돼 있는 건지를 좀 봐드릴게요. 네. 예, 시청자님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보내주신 증권 저희가 이렇게 화면으로 정리를 해본 겁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새 보험이 있으시고 완납된 것도 있으시고 지금 보험료는 65만 원 정도 납입을 하고 계신 시청자님이십니다. 문의사항 볼게요. 올해 69세 되신 어머니 보험 문의를 하셨는데 고혈압이 있으시고 약 드신 지는 10년 정도 됐다 하셨습니다. 실손 의료비가 지금 없으신데 가입 가능한지를 여쭤보셨고요. 전시우 전문가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주로 자녀들에 대한 증권, 아니면 본인에 대한 증권은 많이 보내주시는데, 부모님에 대한 증권은 이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저도 좀 애정을 가지고 보게 됐는데, 혹시 이렇게 보내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이때끔 챙겨드리지 못하다가, 저희 보험 챙기다가 이제 부모님도 한번 보험을 챙겨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좀 보게 됐어요. 아이고,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고혈압이 있으시다라고 하셨는데, 요즘은 뭐 간편 건강보험이다, 뭐 간편 암보험이다, 그 다음에 유병자 실손까지 나와서 어떤 가입하는 연령대가 60세, 70세, 80세까지도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부모님은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얼마만큼 보장을 받고 있는지 같이 그렇게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맨 처음에 보시면 NH 실버암을 가지고 계세요.
암에 대해서 일반암 2천만 원을 보장받고 계신데 증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방암이라든지 갑상선암, 남녀 생식기암이 이미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년 갱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나요? 네. 네. 그래도 연세가 높으시니까 저 암보험도 잘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체험 스마트 상해 공제 보험이 있죠. 이 보험은 농업인들을 위해서, 나이가 많으신 농업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인데 상해 위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이제 자세히 아직 못 보신 것 같은데 상해 실손 의료비가 있으십니다. 상해 실손 통원 의료비까지도 있는데 이게 저기 상해 쪽에 보장을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질병에 대한 실손 의료비는 아예 탑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부모님도 상해 실손 의료비 쪽에서는 여기서 보장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또 이 상품의 또 주 목적이 만들어지기가 어떤 저축 기능도 강화를 했어요. 그래서 목돈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이 상품을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부모님도 여기다 적립보험금이 50만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63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저기 연납으로 돼 있어요. 자주 안 보는 그런 증권 내용인데 보통 월납으로 다달이 돈을 내고 있는데 이분은 1년에 한 번만 내는 그렇게 보장이니까 1년을 통해 나누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의 보장을 받고 계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상해 쪽이다 보니까 골절하고 특정 상해 수술, 화상 진단 이런 쪽에 대한 보장을 받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NH재해 농협보험이 있는데 이거는 저기 5년 만기로 하셨네요. 5년 만기로 하시고 연납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미 완납이 돼 있는 상태이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왜 이렇게 보험료가 높을까라고 봤더니 일반재해 사망보험금이 9천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계약하고 특약이 이렇게 저기 복합적으로 돼 있고요. 또 높은 이유는 주계약 만기 환급금을 100% 환급형으로 또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계약 보험료가 32만 5천 원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렇게 높은 보험료를 내시게 됐던 것이고 이미 완납이 돼 있으니까 상해 쪽이고 재해 쪽이지만은 이 보험도 잘 한번 유지를 해 보시고요. 보시면은 장애지급률에 대해서 3에서 100%까지 보장을 받으시니까 다치셨을 때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셔서 보장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보험료는 꽤 많이 내고는 있지만 이게 보장보다는 저축의 기능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보장이 상당히 질병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냐면 이제 간편건강보험으로 안내를 해드리겠는데 이제 나이가 70세가 되시니까 어떤 3대 질환에 대한 염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더욱이 골비혈압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그래서 뇌졸중이라든지 뇌출혈 이런 부분도 조금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일반 암에 대해서도 요즘 이제 대장전막내암까지도 이렇게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암의 범위도 좀 넓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암에 대한 보장, 그래서 3대 질환을 좀 충실하게 한번 보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한 수술비 요 부분에 대해서도 중첩적으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질병 수술, 그 다음에 17대 질병 수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여기 보면 5대 질환 있잖아요. 뇌, 심장, 뇌혈관, 혈혈성, 폐관, 신장이 관열, 비관연으로 나눠져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500에서 300 정도를 챙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자금이 워낙 높으니까 이렇게 수술비 플랜 쪽으로 해서 진단자금을 보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고 모두에 저기 실비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유병자시니까 유병자 실손을 가입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증권을 잘 보시면 아까 상해 실손 의료비는 있었잖아요. 그래서 질병 실손 의료비를 유병자 실손으로 준비하실 수 있으신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보험료가 높으세요. 그래서 이제 좀 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떤 통원에 대한 의료비 부분이 가격 대비 좀 그렇고 비싸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대한 의료비 쪽만 가져가시면 그것도 하나의 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청자님. 그리고 네. 하나 더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어머니랑 같이 고혈압이 있으시고 74세이신데 그러시군요. 어머니처럼 보험이 가입 가능하신지 좀 알고 싶거든요. 네, 흔치는 않지만 요즘은 80세까지도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문의를 하셔서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아마 보장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예, 시청자님. 네. 예, 오늘 이렇게 상담 요청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분이 또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실시간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의 주신 고민들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저는 강경화 환자거든요. 예, 1년에 한 2번 정도 입원을 하고, 예, 그리고 목에 경추 부분에 핀이 박혀 있어요. 예, 근데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예. 아무 데서도 들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암보험이요. 암보험이나 뭐나. 예, 예. 종합적으로. 아, 예, 이게 간경화하고 목 디스크는 예. 고지를 하고 다른 보험은 들 수 없나 해서. 아, 그러셨어요. 예. 시청자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61년생이에요. 61년생이세요. 예. 그러면 지금 60세가 좀 안 되신 나이신데요. 예. 그 마지막으로 입원하신 게 언제세요? 지난달에요. 지난달에 입원하셨어요. 네. 아, 그래서 아마 보험 전문가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같은데 지금 김경아 전문가께서 함께 들으셨거든요.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난달에 입원하셔서 보험이 안 된다는 거는 그럼 최근에 알아보신 내용이신가 봐요. 예, 예. 우선 그 간편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조건이 있으신 것 중에 입원하신 게 있어서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예. 근데 회사마다 간편보험도 입원을 하신 이 경중을 보고요. 이 네. 정도 입원이면 간단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회사는 인수를 하는 회사가 있고요. 예. 그 입원하셨던 거를 좀 중하게 보는 회사는 거절되고 이럴 수가 있어서 근데 지금 현대해상에 네. 그 보험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치료비 정도 하루에 일당 3만 원짜리인가 그거 들어가고 있어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없거든요. 네. 근데 우선은 현대해상에 옛날에 가지고 계신 건 잘 가지고 계시는데 아니 잘 가져가 있는 거 아니고 네. 그때는 좀 덜했죠. 아픈 게. 그래서 지난달에 입원하셨던 거 있잖아요. 네. 이 내용을 어떤 병명으로 입원하셨는지 이거에 따라서 네.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니까 강경화. 간경화로 입원을 하셨던 거세요? 네. 그러면은 간편보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암보험을 가입해주는 예를 들면 묻지마 암보험처럼 그냥 암보험을 가입해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게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간편보험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냥 암보험이 가능한지 이쪽으로 알아보면 좋은데 다른 것도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암만 인수하는 이런 회사 쪽으로 인수를 넣어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이런 게 선생님 개인정보하고 병력사항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그거를 다 여쭤보긴 좀 그러니까 구체적인 거를 여쭤보면 그거를 가능한 회사를 찾아보도록 이렇게 인수를 넣어보는 방법을 찾아보면 방법이 나오지 싶은데 그거는 좀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이렇게 여쭤보고 진행을 해드리면 답을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시청자님,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될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 좀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 끊고요. 예, 전화 끊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죠. 저희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자 하나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875님께서 적으셨습니다. 내용 함께 읽어보시죠. 대장 전막내암이 보험금 지급받는데 까다로운 건 왜 그럽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치료가 쉽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전실 전문가께 여쭤볼게요. 네.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또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네. 요즘 건강에 대한 염려증들이 있다 보니까 자주 가서 검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견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똑같이 대장 전막 내암이라고 하지만 그 발견 위치에 따라서 어떤 의사는 C 코드를 주시는 분이 있고 D 코드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대장이 있다 그러면 이게
관통을 해서 아래까지 점막 하층까지 뚫고 들어가야 대장암이 돼요. 그런데 상피에서는 조금 더 진행은 했어요. 진행을 하게 되면 치문이라고 해서 암이 치문을 하게 되면 암이라는 코드를 주는 게 맞는데 이게 너무 위치가 거의 상피 쪽에 가깝다 보니까 상피내암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대장 전막내암이라고 명칭은 돼 있지만 D코드인 경우를 받는 사람도 있고 C코드를 받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CCBB가 많다 보니까 어떤 회사에서는 그냥 대장 전막내암을 일반암 코드를 주겠다. 아니면은 D코드 상관없이. 근데 어떤 회사는 C코드를 받아와야지만 암이라는 그런 코드를 받아와야지만이 주겠다. 이런 식으로 CCBB가 갈려져 있으니까요. 본인의 약관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이렇게 보험 약관까지 들여다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또 연락 주십시오. 저희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연결이 되셨습니다. 어떤 점이 네.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습니까? 예, 아니, 안녕하세요. 제가 예. 다름이 아니라, 예, 나이가 37이고, 제가 2011년도에 예, 종신보험을 하나 들었어요. 그때 예. 실비랑 같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실비를 들었는데, 최근에, 그때 당시에는, 그때 제가 신한생명 더블 플러스 보험, 예. 그거를 제가 가입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만기가 70세, 80세 그러더라고요. 아, 예, 예. 근데 요새 뭐 제 지인 중에 한 분이 뭐 보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예. 그분이 이제 좀 보장 기간이 요새 100세 시대인데 짧다고 이렇게 한번 갈아타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 예. 예, 저기 그 지인분이 동양생명 수호천사 알뜰 종신보험 이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혹시 이게 갈아타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예전에 들었던 거를 그냥 유지를 해야 하는가 한번 여쭤보려고. 아, 예, 그러셨어요. 예,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예, 연락 잘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예, 결혼했고요. 자녀분도 있으세요? 예, 애기 둘 있어요. 8개월, 4살. 그 종신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좀 알고 계세요? 이게 뭐 사망했을 때 예, 이게 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제가 뭐 신한생명 그거는 제가 주계약이 그게 1,000만 원이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신한생명은 암 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진짜 이거를 해야 하는가 손을 봐야 하는가 아니면 냅둬야 하는가 하고 한번 하려고요. 예. 예, 시청자님 지금 말씀하신 그 종신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으신 거죠? 아, 동부화지 실비도 있는데 예. 같이 들었어요. 2011년도 3월인가 그때 두 개를 같이 들었어요, 내가. 그럼 실비가 양쪽에 있는 거예요? 아니, 실비도 있고 종신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 예, 예, 예.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예. 전문가가 보시기에 그냥 아예 해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일부 들고 가고 다른 보장을 챙기는 게 맞는 건지는 이제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요. 김경아 예, 예. 전문가 연결해 드릴 테니까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예전에 예. 2011년에 하셨던 그 신한생명의 종신보험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고 계세요? 지금 75,200원이고요. 네. 지금 추천받은 그 동양생명은 이거 20년 납에 11만 3천원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우선 그냥 지금 제가 증권을 자세히 보지 않고 말씀 예. 주신 걸로만 봤을 때는요. 예. 예전 거 중에서 쓸모 있는 거를 조금 챙기고 그리고 예, 부족한 게 있으면은 보완하는 형태가 그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에 거를 해지를 하고 뒤에 거를 할 때에는 앞에서 잘 뭐 안 된 거, 조금 부족한 예. 거 이런 예. 거를 충족을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죠. 앞에도 종신보험, 뒤에도 종신보험이시거든요. 예. 네, 그러면 앞에서 70이나 80세에 끝나는 거를 다시 예. 보완할 때는 100세 이상 이렇게 길게 보완하고 싶으시죠. 예. 네, 첫 번째는 기간을 길게 이렇게 보완하시는 건 맞는데요. 예. 기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예. 들어있는 내용이 선생님이 예. 앞으로 지금 너무 젊으신데 예. 보험이 남자분들이 이제 40대 후반이나 50대가 되면 이 생활습관 질환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예. 그때 갈아타든지 앞에 거든지 아무튼 어떤 거에서라도 내가 나이 먹었을 때 좀 도움을 받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선은 앞에 거를 완전히 해지하는 것보다는요, 한 7년 예. 정도 되셨기 때문에 예, 예. 그 안에 좋은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몇 가지 안 되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아, 예, 그냥 대략 한번 제목만 불러봐 주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요. 네. 주계약, 천회, 종신, 납입 기간은 다 26년이에요. 네. 그다음에 정기 특약 B가 4천, 70. 네. 예. 보험 기간 70이고, 예. 암 치료 보장 특약 B가 2천, 80. 예. 80세. 네. 성인 특정 질환 보장 특약 B가 1000회, 예. 80세. 예. 수술 특약 B가 1000회, 80. 예. 자, 입원 특약 B가 2000회, 80이거든요. 아, 이렇게 들어있으세요? 네, 이게 다예요, 이게. 그러면 들어있던 보험이. 네네. 제가 이제 그 증권번호별로 약관을 살펴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용 중에서 70세로 돼 있다는 거는 그냥 사망보험금, 정기특약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만 70세고요. 예, 선생님이 필요한 암이라든지 성인병, 수술, 입원비 이런 거는 다 80세까지 되어 있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과거에 이미 7년을 돈을 납입을 했고 예. 앞으로 내야 될 기간에 대해서 이거를 더 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완전히 해약이 좋을지 아니면은 필요한 건 두고 가는 게 좋을지 아무튼 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해약을 하고 났을 때 새로운 제안서에 앞에 해약한 거를 다 포함하고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이 있는지를 판단하셔야지 돼요. 예. 네,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뭐 해지 처리를 하시는 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기 특약을 제외한 나머지 특약들은 지금 장점이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여기를 최대한 살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새로 제안 받으실 때 앞에 거를 살려둔 상태에서 부족한 것만 조금 보완하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얘를 일부 감액하고 나중에 제한하는 것도 금액을 좀 다운시켜서 부족한 것만 가져가는 이렇게 하시는 게 그 보험 지금 전화 주신 선생님께는 가장 이로운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리모델링이요. 예. 앞에 거를 몽땅 해약을 하고 새로 가입하고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 앞에 거 중에서 하나나 두 개는 해약하고 나머지는 유지하고 이런 형태로 두고 새로 할 것도 많이 최대한 다운시켜서 필요한 것만 골라서 담는 이렇게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딱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그 제가 이제 구두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면 제안 받으신 거 하고 앞에 유지하시는 거 하고 두 개를 한꺼번에다 보내주시면 이거를 비교를 해서 얘는 뭘 빼고 얘는 어떤 거를 가져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은 이제 뭔가를 취사 선택하시기 훨씬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전화 끊고도 따로 연락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그렇게 해서 그걸 두 개를 딱 비교한 상태에서 넣을지 뺄지 요거를 조금 표시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신한생명 그거 보험 증서하고 동양생명 들을 거 네네네. 그거랑 같이 이렇게 한번 문자로라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보면은 다 답이 나오겠네요. 그렇겠죠. 하나씩 설명드리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아주 어린데 자녀분들 앞으로도 보험 준비하셨어요? 예, 애들은 따로 두 개, 남자 여자라 다 그러셨어요? 들어가지고요. 예, 그래도 다른 시청자분들에 비해서 보험에 대한 중요성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로 김경아 전문가 연락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난 이후로도 또 주말 동안에도 계속해서 보험 관련 문의사항 받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문자로도 간략하게 남기실 수 있는데 그 문자 번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013-3366-0110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보험플랜 119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